빨간 스포츠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페라리. 요즘엔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종종 이런 슈퍼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도로에서 보는 페라리의 모습은 사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맹수죠. 페라리가 진심을 다해 달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페라리가 시속 300km로 내게 달려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난 주말 저희 동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F1 그랑프리 서포트 레이스로 페라리 488만 참가하는 원메이크 레이스가 열렸습니다. 저를 향해 시속 300km로 돌진하는 페라리를 실제로 보고 저는 정말 지릴 뻔했습니다. 이번 주에 몬트리올에 F1이 있어서 지금 시내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주말 제가 살고 있는 몬트리올에 F1 그랑프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레이스였죠. 코로나 이후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금요일에만 경기를 직관하러 다녀왔습니다. F1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45대의 페라리가 서킷을 먼저 달구었습니다. F1 경기 사이사이에 서포트 레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콘서트나 공연 보러 가면 분위기를 먼저 띄워주는 소위 말하는 바람잡이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서포트 레이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레이스에는 페라리와 닛산 그리고 포뮬러1의 하위 레이스인 포뮬러 투어 1600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F1 캐나다 몬트리올 그랑프리는 노트르담 섬에 있는 질 빌르너브 서킷에서 개최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 좌측에 빌딩들 있는 데가 몬트리올 섬이고 그리고 옆에 작은 섬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놀이동산이 있고 하나는 카지노와 F1 그랑프리 서킷이 있는 작은 섬입니다. 아침부터 F1 응원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 F1 서킷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꽤 삼엄한데요. 주류를 반입할 수가 없고요.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My camera and pictures and battery. Thank you. Have a good day.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페라리 챌린지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100%의 성능을 사용해서 달리는 페라리를 실제로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거리 위의 페라리는 모두 동물원 우리 속에 갇혀있는 맹수였네요. 만약에 제 랭글러가 오프로드에 가지 않고 마트에 장보러 가는 용도로만 쓴다면 아마도 이런 느낌이겠죠. 예전에 제가 F1에 빠지기 전에는 F1에 참가하는 차량들이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차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 매력을 쉽게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F1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디자인의 페라리가 서킷에서 100% 성능을 발휘해가며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이 휙휙 돌아가실 거예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페라리가 정말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그 굉음과 속도에 정말 오줌이 찔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속도를 실제로 체감하니 조금 무서웠어요, 진짜. 되게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빠르게 달리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슈퍼카의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더해져서 차를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슈퍼카가 으르렁대며 도로를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번에 3년 만에 F1 그랑프리가 캐나다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동안 참았던 몬트리올 사람들의 갈증을 많이 해소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몬트리올 거리로 정말 멋진 자동차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F1 그랑프리가 열리면 보통 그 도시 주변에 사는 자동차 매니아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랑프리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슈퍼카들과 스포츠카들을 볼 수 있고, 그중 상당수는 근처의 뉴욕이나 토론토의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오는 차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레이스에는 확실히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온 차들은 줄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퀘벡 지역에 사는 슈퍼카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주말 동안 몬트리올 다운타운 분위기를 훅 달아오게 했습니다. 이 차들이 사실 평소에는 민폐니까 엔진 소리를 마음껏 내면서 도심을 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주말만큼은 모두 이런 슈퍼카들을 반기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서도 마음껏 엔진의 굉음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슈퍼카 오너들은 일반인들의 이런 시선을 즐기고, 덕분에 일반 자동차 매니아들은 슈퍼카의 엔진 소리를 또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슈퍼카를 평소에도 종종 보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껏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랑프리가 있는 주말 딱 3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날 하이라이트는 역시 페라리 챌린지보다는 F1이겠죠. F1은 10개의 팀이 각각 2명의 선수들 2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총 20대의 차량이 우승컵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올 2022년 시즌에는 페라리와 레드불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뒤로 메르세데스가 쫓고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선수들이 출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저처럼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시리즈를 보시고 2019년부터 F1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본능의 질주 보면 선수들이 카드 찍고 게이트를 통과해서 출근하는 장면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 장면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신기한 건 한국 셀럽들을 보면 화면과 가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아마도 화면에서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분장과 조명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F1 선수들은 그냥 화면에서 보는 거랑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제 앞에 넷플릭스가 상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고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건 제가 이렇게 선수들의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옆에 모녀가 저 멀리 오는 선수들의 실루엣만 보고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7살 때부터 이 F1을 보기 시작했어 라고요. 뉴욕에서 온 이 모녀는 F1을 너무 좋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F1이 열리는 도시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Oh my god, okay. My name's
저는 F1이 상당히 멋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멋있는 팬들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를 가졌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가졌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나쁘고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아예 취미가 없는 졸부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F1 경기가 열리는 도시를 따라다니며 세계 여행하는 건 정말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이렇게 럭셔리하게 따라다니는 것 아니더라도 F1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많습니다. 몬트리올 곳곳에 선수들이 묵는 호텔에는 24시간 선수들의 얼굴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려는 팬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레드불 팀의 체코를 열광하는 멕시코 팬들의 모습은 정말 저까지 감동을 시켰습니다. 저도 드라이브 삼아 랭글러를 끌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랜덤? 이거 개차야 이거. 운 좋게 페라리에서 뛰고 있는 카를로스의 퇴근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누구야 있어. 대박. 지금 내렸나봐. 카를로스가 타고 퇴근한 이 페라리 차량을 보면 막 흙탕물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날 이때 비가 왔잖아요, 금요일에. 그래서 이 트랙에 가는 길에 조금 비포장길이 있고 선수들이 리저브된 그 파킹랏이 좀 비포장이었어요. 흙 위에다가 주차를 했어야 돼서 차가 좋은 차인데 이렇게 좀 흙탕물이 묻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몬트리올의 지금 현지 분위기나 날씨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상당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는 날씨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했는데요. 제가 구경 갔던 금요일 낮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F1 선수들이 연습주행이 있는 5시에 비 예보가 있어서 다들 걱정을 했죠. 그래도 연습주행 시간에는 비가 안 와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끝나나 했는데 딱 경기가 끝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몬트리올 그랑프리가 열리는 서킷은 인공섬이기 때문에 다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주차 공간도 매우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지하철을 통해서 서킷으로 들어오는데 이날 저를 포함해서 돌아가는 관중들이 비를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재밌는지 웃고 함께 노래까지 불러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비는 토요일 연습주행과 퀄리파잉까지 이어져서 많은 변수를 냈고 덕분에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F1 경기를 실제로 보면서 이 모터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본능적인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얼음땡이나 술래잡기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서로 도망가고 쫓고 하면서요. 빨리 달리고 싶은 욕구도 아마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괜히 이유도 없이 뛰어놀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 F1은 그런 본능을 한없이 드러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본능을 이성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정말 어른스러운 스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F1에 참가하는 팀들의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조건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의 현실 같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를 불평하고 불만만 갖는 것보다는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게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경기도 여러가지 이슈로 자주 포디엄에 오르던 페라리의 르클레르와 레드불의 페레즈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포디엄의 기회가 사인즈와 해밀턴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르클레르와 페레즈 모두 저 역시 좋아하는 선수지만
그 선수들이 잠시 포디엄에서 멀어졌을 때 그 뒤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꾸준히 달리던 선수들이 대신 포디엄에 오르는 장면을 보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F1의 특정 팀이나 선수를 응원하기보다는 F1이라는 스포츠 장르 자체를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F1이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라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 불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이후로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세를 몰아서 한국인 드라이버도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다시 F1 그랑프리가 개최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